30세부터 50세까지 이 20년 동안 버는 걸로 30세부터 90세까지 60년을 우리가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돈이 있으면 여러분이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살 수 있고요. 돈이 없으면 그냥 남이 시킨 일, 세상이 시키는 일만 하고 살아야 돼요. 부자가 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하다. 소득의 절반을 저축하라. 저는 20대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를 저는 권해드리고 싶어요. 이런 얘기하면 또 여러분들 꼰대라고 욕할 텐데 할 수 없어. 인생의 나중은 없어요. 오로지 지금 이 순간만 있을 뿐이에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해야 되고 지금 이 순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45플러스 구독자 여러분. 월급 절반을 재테크하라의 저자 김민식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20살에 꿈이 있었습니다. 경제적 자유를 얻는 거였어요. 저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 때문에 많이 힘들었어요. 뭔가 하고 싶은 게 있어도 아버지에게 얘기하면 항상 아버지가 이렇게 못하게 하시고 반대하시고, 네가 내 집에서 내가 번 돈으로 먹고 살고 하는데 내 말을 들어야지. 저는 그때 생각을 했습니다. 자유를 얻어야겠다. 근데 아버지로부터 자립을 하고 독립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경제적 자립을 해야겠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모을 수 있을까? 도서관에 가서 책을 찾아봤습니다. 책에 봤더니요, 부자가 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하다. 소득의 절반을 저축하라 라는 조언이었어요. 월급의 절반을 저축한다는 거 쉽지 않죠. 근데 저는 다행히 대학생 시절에 제가 또 읽은 책에서 이 에리 프롬의 소유냐 존재냐 라는 책에서 돈을 아끼는 아주 비법을 제가 배웠습니다. 삶을 사는 데 있어서 두 가지 양식, 소유 양식, 존재 양식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내가 소유 양식으로 사는 사람은요, 그냥 내가 가진 것으로 나를 표현하려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렇게 소유 양식으로 살려다 보면은 일단 돈이 많이 들어요. 비싼 옷, 비싼 차, 비싼 집. 근데 소유 양식으로 살지 말고 에리 프롬은 존재 양식으로 살라고 얘기합니다. 존재 양식으로 사는 사람은 무언가 하나를 더 가지려고 노력하는 대신 하나를 더 경험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를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책을 읽거나 길을 걷거나 운동을 하거나 취미 생활을 한다는 거죠. 생각해 보니까 제가 20대 때 소유 대신 존재 양식으로 살기 시작하니까 돈 쓸 일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대학생 시절에 이미 돈을 아끼는 습관이 몸에 배었습니다. 자, 이게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이 돈을 벌기 전에 먼저 돈을 아끼는 연습부터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직장 생활하면서 사실은 돈을 모으기가 더 쉽습니다. 학생 시절보다. 왜 그런 줄 알아요? 일을 해야 되니까 일하느라고 바빠서 돈 쓸 시간이 없어요. 자, 이때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이 월급을 타고 쓰고 남은 돈으로 저축하면 저축액이 미미해집니다. 그래서 일단 월급을 타면 무조건 저축부터 하고 남은 돈으로 생활하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첫 직장 다니면서 꼬박꼬박 월급을 탈 때마다 절반을 저축하는 습관을 길렀고요. 저희 이제 회사에서 이렇게 미국에서 어떤 전문가가 와서 세미나를 할 때가 있으면 통역사를 썼거든요. 아니, 어지간한 사람의 월급의 절반을 하루나 이틀치 일당으로 벌어가는 동시 통역사들을 보고 나도 저렇게 많이 벌고 싶어졌어요. 그리고 사실 그 통역사 이 일당이 너무 비싸니까 회사에서 경비 절감 차원에서 저에게 통역을 맡기기도 했거든요. 저는 외판 나가서 일하는 것보다 세미나에서 통역하는 게 더 재밌었어요. 자, 일이 더 재밌는데 심지어 돈도 더 많이 벌어. 자, 저걸 내가 하고 싶어요. 그럼 저걸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될까? 사표를 쓰고 제가 통역대학원 입시를 준비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게 저는 20대의 터닝 포인트였다고 생각하거든요. 첫 직장에서 제가 만약 월급의 절반을 꼬박꼬박 저축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내가 뭔가 하고 싶은 일이 생겨도 내가 계속 월급 타면은 카드빚 갚고 차 할부금 내고 이러면서 빚을 갚으면서 살았다면 회사를 그만둘 엄두가 안 났을 거예요. 근데 저는 직장 생활 2년을 하면서 매달 월급의 절반을 모았고 말인즉슨 1년치 연봉이 모인 순간 사표를 내고 나와도 2년간 그냥 대학원 준비하면서 입시 준비하면서 살 수가 있잖아요. 자, 제가 월급 절반을 재테크하라 이런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이건 당신이 MBC PD로 일하면서 고액 연봉자니까 가능했지, 나처럼 월급이 적은 사람은 어떻게 절반씩 어떻게 모아?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만약 여러분이
급여가 작잖아요. 그럴수록 더 저축을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20, 30대에는 사실은 최고의 재테크는 뭔지 아십니까? 나의 몸값을 올리는 거예요. 몸값을 키우기 위해서 내가 이직을 하거나 또는 대학원에 진학해서 공부를 하거나 창업을 하려고 할 때, 회사를 그만두려고 할 때 종잣돈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종잣돈이 없으면 그냥 그 지금 낮은 연봉을 평생 받으면서 그냥 그 회사를 계속 다녀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30세부터 50세까지 이 20년 동안 버는 걸로 30세부터 90세까지 60년을 우리가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내 인생 전체에서 보면 어쩌면 회사 생활하면서 직장 생활하면서 돈을 벌 수 있는 시기는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고 남은 3분의 2는 50대 이후에 수입이 줄어든 상태에서 나이 들어가면서 버텨야 되는데, 그걸 버티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소득을 늘려야 합니다. 저 통역사로 일하니까 영업사원 일할 때보다 몇 배를 벌었거든요. 자, 이제 더 많은 돈을 더 빨리 모았고요. 저축액이 많아지니까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이 정도로 돈이 많으면 당분간은 돈 안 벌어도, 통역 안 해도 몇 년은 그냥 먹고 살만하네. 자, 그렇다면 그 몇 년 동안 정말 내가 해보고 싶은 일, 내 평생 요 일은 한번 해보고 싶어 라고 하는 일 있다면 그 일에 도전해보면 어떨까? 그게 저한테는 예능 PD라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나이 30에 MBC PD 공채에 지원을 한 거예요. 자, 핵심은 이겁니다. 돈이 있으면 여러분이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살 수 있고요. 돈이 없으면 그냥 남이 시킨 일, 세상이 시키는 일만 하고 살아야 돼요. 자, 문제는 남이 시키는 일만 하고 살잖아요. 스트레스가 생겨요. 자, 그리고 그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우리 뭘 해요? 돈을 써요. 소비를 해야 돼. 그 쓴 돈을 다시 메우기 위해서 또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하면서 또 스트레스가 늘어나요. 이게 악순환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사실은 스트레스가, 일하다가 스트레스 쌓이면 어떻게 하면 되는 줄 알아요? 소유 대신 존재 양식으로 나의 자존감을 채워가야 됩니다. 이를테면 퇴근하고 나서 문화센터에 가서 뭔가 새로운 일에 관련한 어떤 업무를 배운다거나 또는 주말에 운동을 하면서 나의 경험을 더 채워가고 나라는 사람을 더 좋아하는 노력을 해보세요. 돈을 쓰지 않고도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을 하나 둘 찾아보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돈을 안 쓰면 어떻게 돼요? 이제 월급 절반을 재테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우리가 돈을 가지고 평생 하는 5가지 활동이 있습니다. 아끼고, 벌고, 모으고, 불리고, 쓰는 것. 소비가 맨 끝이에요, 여러분. 이 소비를 먼저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대학교 다닐 때 학창 시절에 그냥 쓰는 소비 습관부터 여러분들이 이렇게 몸에 이렇게 길들면 나중에 벌기가 힘들어요. 모으기도 힘들고. 자, 일단은 아껴야 벌기 쉽고요. 아끼는 습관이 없는 사람은 일단 돈을 버는 족족 쓸 거예요. 그냥 쓰기만 하면 괜찮은데 문제는 빚까지 내서 쓴다는 거죠. 신용카드 쓰고 할부 구매하고 막 12개월 할부에 막 자동차 할부, 빚을 내는 건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오늘 내가 즐겁자고 미래의 나에게 빚을 지우는 행위예요. 저는 20대 여러분들에게 3가지를 저는 권해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 신용카드 대신 체크카드를 쓰는 습관. 자, 신용카드 대신 체크카드를 쓰면요, 그냥 나의 통장 계좌 이 잔고 안에서, 그 범위 안에서 내가 쓰게 됩니다. 즉 소득 범위 안에서 쓰는 습관이 들어요. 두 번째는 마이너스 통장 쓰지 마시라고 저는 얘기 드리고 싶어요. 들쭉날쭉 하잖아요. 보너스가 나오는 달은 좀 많이 나왔다가 보너스가 없는 달은 급여가 작고, 그러니까 그 사이를 마이너스 통장으로 내가 이렇게 좀 채워가지 뭐. 돈 부족한 달은 마이너스 통장 좀 쓰고. 자, 문제는 뭔지 알아요? 여러분이 마이너스 통장에 맞춰서 내가 그냥 쓰게 되고요. 나중에 이제 보너스가 나오는 족족 마이너스 통장 그냥 때우는 데 다 들어갑니다. 평소에 그냥 보너스 없는 달에도 아껴서 그 소득 범위 안에서 쓰는 습관이 든 사람은 보너스가 나오면 어떻게 돼요? 목돈이 생기죠. 이거를 정기 예금으로 따로 넣을 수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저는 젊은 분들, 이런 얘기하면 또 여러분들 꼰대라고 욕할 텐데 할 수 없어. 자동차를 할부로 구매하는 대신에 그냥 대중교통을 이용하세요. 50만 원의 고정 지출이 나가는 대신에 월 50만 원을 꾸준히 정기 저축하는 효과가 있고요. 자, 그럼 이렇게 아끼고 모아서 그럼 도대체 뭐 하려고? 막 그렇게 아껴서 뭐 하려고? 여러분, 꼭 주택을 구입하셔야 합니다. 주택을 구입하셔야 돼요. 꼭 먹고 살기 위해서 해야 되는 소비가 3가지가 있어요. 의식주에 들어가는 소비입니다.
의류 같은 경우는 인건비가 저렴한 나라에서 생산한 싼 의류를 우리가 사면 돼요. 식재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를테면 그해 여름에 갑자기 막 홍수 피해가 나서 어떤 그 채소 가격이 급등을 했어. 그럼 어떻게 해요? 갑자기 해외에서 수입해가지고 시장 공급해서 가격을 낮추죠. 자, 의식은 가격 조절이 가능해서 싸게 할 수 있는 대체품들이 있는데 이 의식주 중에서 가격 통제가 어렵고 갈수록 오르기만 하는 거는 주거비용이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돈을 모아서 월급 절반을 재테크해서 궁극의 목표는 뭐냐면 주거 문제를 해결하는 게 돼야 됩니다. 지금 당장 제가 사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자, 부동산 시장, 아니 모든 자본주의 사회에서 모든 자산은 항상 상승장과 하락장을 오갑니다. 이게 왜 그런지를 얘기해 드릴게요. 이게 인간의 마음속에는 탐욕과 공포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탐욕이 기승을 부리면 어떻게 된다? 자산 시장을 폭등을 합니다. 그러다 갑자기 어느 순간 야, 이거 너무 많이 오른 것 같은데? 야, 인간적으로 이거 지금 더 이상 앞으로 이 가격에 집을 이렇게 사람들이 살 수 공포가 이제 하나 둘 자리 잡기 시작하고 그러다가 가격이 조금 내려가고 어라? 떨어지잖아. 야, 이거 큰일 났다. 저거 이제 폭락장 올 것 같으면서 막 다들 내다 팔기 시작하면 또 시장은 이제 폭락하고. 인간의 마음속에 탐욕과 공포가 있는 한 항상 자본주의 시장은 이 상승과 하락을 끊임없이 계속 오갈 거예요. 자, 이럴 때 여러분이 절대 하지 말아야 될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탐욕에 눈이 멀어서 막 장이 폭등하고 어쩌면 막 좀 과하게 이렇게 시장이 과열된 상태에 뒤늦게 내가 빚을 내 가지고 저기에 뛰어들어가야겠다 하고 가지는 마세요. 두 번째는 자, 그렇다고 막 장이 이렇게 폭락해 가지고 다들 막 공포에 질려 가지고 야, 내다 팔아. 큰일 났다. 망했다. 다 팔아. 장이 폭락했는데 그럴 때 여전히 무서워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 이렇게 가지는 마세요. 남들이 다 탐욕을 낼 때는 약간 조심하고요. 경계하는 마음을 내고요. 남들이 다 이렇게 겁에 질려 있고 공포가 시장을 지배할 때는 오히려 용기를 내서 뭔가를 한번 들어가 보는 겁니다. 내가 한 5년, 10년 월급의 절반을 모아서 내 돈이 다만 1억이건 2억이건 내 돈이 있으면은 장이 내려갔을 때 들어갈 수가 있다고. 근데 내가 장이 내려갔다고 해서 다시 반드시 오른다는 법 없어요, 여러분. 중요한 건 내가 모은 돈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내려가거나 말거나 나는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절대 집을 사라 그래서 제가 또 집 사라 그런다 그래서 여러분이 막 빚을 과도하게 그러지 마세요. 내 자산을 충분히 종잣돈을 모은 상태에서 조금 정도 더 넣으세요. 근데 빚을 아예 안 내겠다 그러지는 마세요. 한 3억 정도 있으면 5억 집을 사는 겁니다. 3억 있을 때 3억짜리 집을 사는 것보다는 5억짜리 집을 사는 게 나아요. 그럼 왜 그런 줄 알아요? 부동산은 사실은 모든 좋은 자산은 비싼 자산일수록 갈수록 더 오릅니다. 네,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비싼 자산을 처음부터 빚을 많이 내어서 들어갔다가 혹시라도 하락장을 만나면 힘든 일을 겪을 수가 있으니까 적어도 내 종잣돈을 가지고 적절한 비율, 그동안 저축 열심히 하는 그 정도 비율로 꾸준히 돈을 모아가면 갚을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집을 사시라고 저는 얘기 드리고 싶고요. 제가 책 제목은 월급 절반을 재테크하라 라고 썼는데요. 근데 여러분 그냥 재테크는 하지 마세요. 그러지 말고 그냥 여러분은 일을 열심히 해서 자신의 몸값을 올리시는 겁니다. 일을 열심히 해서 전문가로 인정받고 그래서 더 많은 돈을 버는 게 가장 쉬운 재테크입니다. 제가 이제 사람들에게 저축하라고 하면은 나중에 내가 여윳돈 생기면 할게, 운동하라고 하면 나 지금은 너무 바빠서 나중에 한가해지면 할게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나중은 없어요. 오로지 지금 이 순간만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운동을 해야 되고 지금 이 순간 저축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